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DSLR 카메라에서 사용되는 플래시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나눠볼 강사 김환모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1시간 동안 다뤄질 총체적인 주제는 사진은 빛이 예술이다. 여기에서 카메라의 내장, 외장 플래시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여러분들이 플래시를 구입해놓고도 안 쓰셨던 분들이 계셨을 거고, ISO만 높이면 되지 플래시가 왜 필요할까? 라는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제 그 빛의 마술의 세계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겠습니다. 플래시에서 사용되는 배터리는 일반 건전지보다 충전식 배터리를 쓰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아무래도 플래시는 전기를 많이 쓰기 때문에 암페어가 높은 배터리가 요구되는데요. 보시는 이 배터리는 파나소닉에서 나오는 에네루프라고 하는 브랜드의 2550mAh 용량을 가진 충전식 배터리입니다. 또 한 가지 권장해 드리고 싶은 브랜드는 후지스입니다. 이 배터리 역시 고용량의 배터리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에네루프나 후지스를 구입하셔서 플래시가 아주 원활하게 발광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같은 충전지라 할지라도 배터리의 용량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브랜드를 섞어 쓰거나 또는 미리암페 수가 다른 것을 같이 충전기에 넣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실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충전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4개의 배터리의 전위차가 비슷한 높이의 배터리를 쓰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이랬을 때 대략 2시간에서 4시간 정도의 충전 시간에 따라서 배터리가 100% 완충이 됩니다. 대표적인 플래시 발광법 4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직광입니다. 스트레이트라고도 하고요. 플래시를 대상에 직접적으로 발광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바운스 기법인데요. 플래시를 천정이나 또는 벽면에 반사시켜서 부드러운 빛을 사용할 때 쓰는 방법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캐치라이트 패널입니다. 플래시 상단부에 내장되어 있는 부속 장비를 사용하여 천정이 없는 환경에서 부드러운 빛을 사용할 때 활용됩니다. 다음에는 소프트 박스인데요. 말 그대로 부드러운 빛을 내는 부속 장비입니다. 인물을 촬영할 때 많이 활용이 되죠. 네, 플래시 발광면에 중요한 기능이 숨어 있는데요. 손톱으로 이 부분을 당겨 보면은요, 부품들이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이 부분을 디퓨저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하얀 플라스틱을 캐치라이트 패널이라고 부릅니다. 밑에 있는 디퓨저의 기능은 빛을 고루 퍼지게, 즉 광각렌즈를 써서 넓은 면적을 조사시킬 때 쓰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고요. 하얀 플라스틱은 빛을 반사시켜서 쓸 때의 기능입니다. 지금 보시면 플래시 조사 각도가 35도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패널을 빼는 순간 14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여기서 의미하는 건 뭐냐면요, 패널을 빼거나 디퓨저를 쓰면은 광각 렌즈 화각을 지원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에 안 쓰실 때는 이 패널을 집어 넣어야 정확하게 35mm로 세팅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부속 액세서리를 집어 넣을 때는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집어 넣으시는데요. 이러면은 플래시가 오동작을 하기가 쉽습니다. 반드시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집어 넣어줘야 된다는 거. 플래시 상단에 푸시 버튼을 누르면 이런 느낌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 이게 마이너스 하단 7도 꺾기입니다. 근접해 있는 피사체를 광각으로 찍을 때 화각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오프슈 코드는 플래시를 카메라로부터 분리시켜서 빛의 효과를 다양하게 구사하고 싶을 때 사용되는 부속 장비입니다. 오프슈 코드를 장착할 때는 큰 부분은 카메라에, 작은 부분은 플래시에 부착을 합니다. 자, 정면에서 찍었을 때는 이렇고요. 그 다음에 45도, 90도, 135도, 완전 역광, 톱라이트, 또 하단부 라이트. 플래시가 정면에서 비쳤을 때는 좀 강한 맛이 나고요. 45도에서 비쳤을 때는 약간 입체감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 상태에서 플래시가 90도 완전 측면에서 가면은 빛을 받은 부분은 굉장히 밝고, 반면에 빛을 받지 않은 상대편 쪽은 굉장히 어둡다라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또 플래시가 약간 꽃 뒤로 간 반역광 상태에서는 꽃잎 하나하나가 좀 표현이 달리됐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보통 정물을 찍을 때는 이렇게 반역광을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플래시 빛이 꽃 뒤에서 찍었을 때는 꽃이 또 다른 모습으로 변신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보통 이게 역광 촬영에 해당이 됩니다. 꽃잎이나 줄기에 있는 아주 섬세한 표현이 가능하죠. 또 플래시가 위에서 비칠 때는 정오에 내리쬐는 햇볕처럼 매우 강렬한 것이 특징입니다. 또 빛이 아래에서 위를 향하는 경우에는 비일상적인 느낌이 나기도 합니다. 여기에 보이는 것들은 플래시 헤드에 장착을 해서 빛의 효과를 다양하게 바꿀 수 있는 부속 액세서리인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소프트 박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소프트 박스는 전면이 굉장히 좀 크죠. 이 크기에 따라서 사진이 좀 부드럽게 되기도 하고 좀 강하게 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플래시 헤드에 얘를 장착을 시켜보는 건데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띄워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인물을 찍을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액세서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원형의 소프트박스를 써보겠습니다. 사용 부착 방법은 같고요. 이렇게 부착시킨 상태에서 찍으면은 사각 소프트박스와 약간은 가운데만 집중되는 그런 효과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번에는 반사면을 이용해서 쓰는 부속 액세서리를 소개해 드리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런 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흰색 면은 부드럽게 반사되는 특징이 있고, 은색 면은 좀 강한 것이 특징이죠.
부착 방법은 이렇게 밴드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간단하게 설치가 가능할 겁니다. 이 상태에서 플래시 헤드를 높여서 쓰기만 하면 캐치라이트를 쓰는 것보다 좀 더 확실하게 반사를 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루미퀘스트라고 하는 제품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얘를 플래시 헤드에 장착을 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 면에다가 반사면의 색깔과 강도를 주기 위해서 흰색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또 좀 더 강한 빛을 요구되는 상황에서는 은색면, 또 따뜻한 기분을 주고 싶을 때는 이렇게 골드를 선택을 하셔서 찍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과물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선 동조기를 보면 이렇게 작은 애가 송신기라고 했고 덩치가 큰 애가 수신기라고 했습니다. 네 개의 하얀 버튼 같은 것이 있는데 이게 바로 채널을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 상태는 이 하얀 점을 다 위로 올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올린 상태에서 내가 이 수신부도 채널을 같이 올려줘야만 작동이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원 스위치가 상단부에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에도 상단부. 그래서 테스트를 한번 눌러보면은 이렇게 불이 들어와야 정상적인 작동을 한다는 뜻입니다. 무선 동조기에 우산을 붙여서 쓸 때 어떤 조합이 이루어져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삼각대고요. 두 번째로는 삼각대 위에 플래시나 동조기를 부착시킬 때 쓰는 어댑터입니다. 여기에다가 우산을 장착을 해서 빛을 부드럽게 쓸 때 어떻게 운용하는지를 한번 조립 순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대 위에 플래시 브라켓을 고정시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선 동조기에 수신부를 장착을 해 보겠습니다. 됐죠? 이 상태에서 플래시를 장착합니다. 이런 상태가 됩니다. 여기에다가 우산을 끼워 보겠습니다. 네, 플래시 헤드가 우산 쪽을 향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대략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여기에서 모든 동작을 할 수 있도록 플래시도 스위치, 동조기의 수신부도 스위치, 또 송신기도 스위치를 눌러보면 이렇게 터질 겁니다. 화분이 있는 실내 풍경을 찍어 볼 건데요. 처음에 그냥 찍어보면 네, 플래시에 무선 동조기를 부착한 상태에서 저 박스 안에다가 넣어 보겠습니다. 이럴 때 플래시가 안 보이는 각도를 찾아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더 옆에서 찍어 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에는 삼각대에 플래시를 거치한 상태에서 피사체에서 45도 측면에서
직접 광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플래시는 M모드를 써서 광량을 조절하는 것이 조금 낯서실 수가 있는데, 잠시 후에 M모드에서 광량을 조절하는 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산을 쓰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산을 꽂은 상태에서 플래시 헤드를 이렇게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산을 거치한 상태에서 찍으면 직접 광을 썼던 거와 어떤 차이가 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각각의 사진이 어떤 조건에서 촬영된 건지 구분이 되시나요? 사진을 빛의 예술이라고 불리는 이유도 이처럼 동일한 대상을 촬영할 때도 빛을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 매우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빛을 이해하고 공부하는 데 좋은 방법은 동일한 대상을 시간대에 따라 사진을 찍어보고 그 느낌이 어떻게 달라지나를 살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플래시의 M모드 광량 조절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플래시의 모드는 M모드로 설정을 합니다. 2. 광량 조절 버튼을 누릅니다. 3. 활성화가 되면, 즉 글씨가 까맣게 변하면 준비된 상태를 뜻합니다. 4. 다이얼이나 버튼을 눌러서 숫자가 변하는지를 살펴봅니다. 5. 광량을 4:1, 즉 4분의 1로 조절합니다. 일반적인 세팅으로 광량을 이보다 더 줄여서 쓸 수도 있고 더 강하게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세팅을 일반적으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는 세트 버튼을 눌러서 설정된 값을 입력을 시킵니다. 플래시의 빛은 거리나 또 주변 환경에 따라서 밝기 조절이 좀 까다로운 면이 있는데요. 이런 불편함을 좀 줄일 수 있는 것이 TTL 기능이 지원되는 제품을 사용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플래시 웨이브 4와 고독스 제품을 들 수 있겠습니다.